대기업 시청자 한미글로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미글로벌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담당 멘토 이진욱입니다. 연일 한미글로벌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답답한 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던 이슈들이 결국에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과거의 이슈가 곧 미래의 주가를 반영짓는 또 중요한 키, 열쇠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해당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휴전 가능성의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지금 예산안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슈들 함께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앞서 10월이죠. 작년 10월 달에 바이든이 80조 정도의 규모의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상의원은 통과가 됐는데 하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의원의 미국 존슨 의장이라고 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좀 잘 해결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방향성이 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의원들이 왜 우크라이나 예산안을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2년 넘게. 그 금액이 지금 현재 1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 뚜렷한 성과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 뿐,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라고 해도 더 나은 결과가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맞나? 어떻게 보면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을 계속 끌어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건주에게는 사실상 조금 안 좋은 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예산안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재건주에게 호재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의 가장 지금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이 외부의 자금 지원이 계속 되냐 안 되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푸틴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서방 국가와 이 유럽 쪽에서 지원만 안 해주면 벌써 이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서방 국가와 그 다음에 뭐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계속 해주냐 안 주냐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것이고요. 이번에 이 공화당 하위의원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일단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출의 형식으로, 자,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빌려줄 테니까 너희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나중에 다 갚아,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자금이 그리고 자산이 미국에 좀 동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뭐 천연가스라던가 이 천연 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쟁 자금에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 미국에도 천연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수출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러시아에 대한 자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좀 기획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지원이 아닌 유상 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출에 대한 형식과 그 다음에 러시아 측의 동결 자산을 몰수해서 이걸 좀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정말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추가 지원안이 다시 한 번 더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기간이 전쟁이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주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뉴스를 한 개 더 보게 되면, 자, 젤렌스키가 미국 지원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후퇴에 직면한다. 이런 뉴스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미국의 지원 그리고 유럽의 지원이 결국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포탄도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전쟁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 젤렌스키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뭐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군은 조금씩 후퇴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현재 포탄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 젤렌스키가 이 존슨 하원 의장에서 계속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지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불발에 대한 뉴스인데요.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젤렌스키가 2019년 5월 달에 취임을 해서 올해 5월에 임기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원래라고 하면 3월 달에 대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치러야 됐는데 사실상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자동으로 좀 임기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측에서는 뭐 네가 저기 푸틴이랑 다른 게 뭐냐, 푸틴도 이번에 거의 장기 집권을 다시 한 번 더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여줘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한 측에서는 전쟁 중이니 계엄령이 떨어진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속에서 실마리랑 힌트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 드린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또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고 휴전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그다음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줄줄줄 빠지고 있는 영향은 크게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건설주 전반적인 시황이 굉장히 안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한미글로벌 역시 이 감리 CM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건설주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이슈로는 과거에 원래 주가 대비해서 이 테마주를 타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보게 되면 5배 정도 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원래의 주가 자리로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과연 어디쯤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과거 매물대가 있었던, 그리고 과거의 주가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자리가 이 13,000원에서부터 15,000원대 구간,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이 13,000원에서부터 15,000원대 가격 사이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격 16,000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지지가 잘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어주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건설주가 시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도 이 한미글로벌에 관련돼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함께 추적해 나가면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일봉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가 지금 저점도 낮아지고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는 전형적인 우하향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 21선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21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줘야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부토건도 같은 재건주로서 이렇게 21선을 계속 맞고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된 계기가 21선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고 안착해 주니까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1선을 이탈하니까 아래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왔다. 뭐 비록 이 한미글로벌이랑 삼부토건의 차트가 다르고 또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는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그런 영역으로 봤을 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21선을 단기적으로 타고 올라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이 영상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한미글로벌 끝까지 추적하면서 이 변곡점이 생기는 부분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와 이 한미글로벌 주주 여러분들 끝까지 좀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